그 리얼미터에 오늘 뜬금없이 무슨 오늘 뭐 월요일이니까 리얼미터 입장에서는 매번 하는 조사인가 보죠. 네네. 예. 국민의힘이 34.4%로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45.2. 이게 계엄 이전으로 돌아간 수치래요. 국민의힘은 거의 돌아갔대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이 내용과 관련해서 추정해 보는 많은 내용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윤석열의 탄핵은 기정사실화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다면 그 다음 권력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박근혜 때 당시에 그 오류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기 때문에 보수층 자체가 모든 힘을 국민의힘에 실어주는 방식을 통해서 어떤 생존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해석도 있고. 그러니까 나라는 뒷전이고 벌써부터 대선 모드로 들어간 거네. 근데 뭐 제가 봐도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을 네.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지연 전략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지 네. 윤석열을 살리겠다는 생각은 없는 건데 윤석열을 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의힘이 동시에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렇죠. 일종의 지연을 통해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고 사회 혼란의 책임을 민주당 또는 야당에게 떠넘김으로써 지지층들을 결집해내고 그래서 어떤 것든지 뭐 조기 대선이 벌어진다면 국민의힘이 그 힘을 가지고 생존을 하려고 하는 몸부림 또는 또 다른 망상 공동체는 해볼 만도 하겠는데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집단들도 있겠죠. 예. 뭐 둘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건 진짜 끊임없이 국민을 바보로 하는 행위인 거죠. 저는 그래서 뭐 일단 일시적으로 이런 그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랐던 것들은 박근혜 때도 부분적으로 올랐는데 지금보다는 덜했습니다만 오르기는 한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 혼란을 계속 조성할 거다. 그러면서 사회 혼란의 그 심리, 나 혼란해서 좀 빨리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 그런 어떤 심리를 계속 조장할 거다. 그거는 이제 조선일보가 최근 들어서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경제 관료들한테 힘을 실어주는 것 같고, 그걸로 이제 한덕수, 최상무를 버티게 하려고 하는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쪽으로는 혹시 헌재에서 5대3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런 또 망상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헌재 재판관은 9명이 곧 있으면 될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그죠? 글쎄요, 뭐 최상무 권한대행이 어떤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네. 일단 헌재가 분명한 입장을 다시 한번 좀 밝힐 필요가 있겠죠. 아니 헌법소원이 들어갔으니까 국회의장이 헌법소원이 들어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그러면 판단을 하면 그렇게 예. 될 수 있겠죠. 오늘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뉴스공장 그 겸손에 나와서 5분 만에 끝난 것도 있대요. 간단한 거는 5분 만에 끝난 것도 있기 때문에 뭐 마지막 9번째 헌법재판관 임명도 1월 14일 변론기일 전에 끝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다 함께 들어가는 그런 방법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헌재는 굉장히 좀 스피디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헌법 소원도 있고 그다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한 것도 있는데 두 개가 성격이 좀 다르긴 하지만은 실질적 내용은 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헌법 소원 같은 경우에는 또 신속 심리를 한다고 했고 뭐 빠르게 한다고 하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죠. 그리고 헌법재판소 입장에서 그리고 뭐 헌법재판소뿐만이 아니라 임명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도 그렇죠. 뭐 수십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렇죠. 임명을 안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이 위헌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쨌든 헌법재판소에게 헌법소원의 형태가 됐든 권한쟁의 심판의 형태가 됐든 판단하라고 하면은 임명해야 된다는 쪽으로 판단을 하겠죠. 다만 이제 뭐 결론이 어떻게 법률, 그러니까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뭐 어떤 논리에 의거하여서 이제 낼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심판이 각각 어떤 결론이 나는 것인지 요거는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실질적인 결론이 나는 건 이제 뭐 저는 뭐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여론조사는 지금 이제 이 ARS 조사의 특성상 이제 적극적인 지지층이 많이 응답을 한다. 이거를 감안하고 이제 보셔야 되는 그렇지. 게 하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국민의힘하고 그다음에 보수 언론 중에서도 조선일보가 특히 지금 튀는데 중앙일보, 동아일보만 해도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지금. 근데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거의 국민의힘 주장 거의 그대로 받아주고 있거든요 이제. 거의 국민의힘이 좀 이따 다 말씀하시겠지만은 거의 말도 안 되는 주장하는 거. 거의 그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거를 이유가 있다는 듯이 지금 거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지층 입장에서는 우리 편이 지금 할 말이 있는 국면이다. 그래서 할 말이 없는 국면이면 지지층이 이 어떤 좀 적극적 지지층이 할 말이 없는 국면이면은 여론조사에서 난 국민의힘 지지합니다라고 말을 안 할 텐데
아 그래도 뭔가 할 말이 있는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억지죠, 생억지죠. 그렇지. 실질적으로 할 말이 없는 국면이어야 되는데 저렇게 법치주의 국가에서 대통령한테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관절을 요새화를 시키고 저렇게 안 나오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마치 할 말이 있는 국면처럼 지금 사기를 치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여론조사에 응답을 하고 있는 측면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지지율이 더 많이 오르는 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자리에서도 몇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박근혜 때랑 지금이랑 다른 이 어떤 담론 환경이라는 게 또 있죠. 그때는 박근혜 때만 해도 사람들이 지금처럼 뭐 극우 유튜브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생산해낸 극우 세계관이 이렇게 강고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또 극우 세계관이 강고하게 있는 상황에서 그게 일부 영향을 미치는 바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가 지금 버티고 있는 어떤 그런 정황은 또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 세 번째로 일부 이제 또 좀 이 어떤 이 음모론 플러스 알파 이런 것들이 또 확실하게 또 강해진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대표적으로 엊그제 나온 그 일부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뭐 윤석열 지지율이 뭐 40%가 넘었다 뭐 이런 거 막 있는데 그 문제가 있는 여론조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종합을 해보면 이런 걸 종합을 해서 무슨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평판연구소인가 거기에서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걸 종합을 해서 지금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은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과거에 뭐 했던 여론조사들 보니까 믿을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평판이 별로 안 좋은 연구소인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네, 평판 자체가 별로 안 좋은데 네, 평판연구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름은. 뭐 네. 명태균 연구소라는 얘기도 나와요. 그 뭐 연구소 네. 여론조사에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뭐 제가 뭐 워낙 잘 아시니까 길게 말씀 안 드려도 제가 그 여론조사 뭐 40%가 나왔다 네. 그래가지고 그 기사를 보자마자 이제 그러면은 중앙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렇죠. 그 질문지를 봤습니다. 아 질문지 뭐라고 나오죠. 질문을 했길래 네. 윤석열은 지지율이 40%가 나오는가? 음. 근데 열어봤더니 첫 번째로 윤석열 지지하냐 물어보고 두 번째로 정당 어느 정당 지지하냐 물어보고 세 번째 질문이 선생님께서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에 대한 불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체포 영장에 대한 불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네. 네.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강제 연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세 번째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 네. 선생님께서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언급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시스템의 해킹 및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한 의혹 해소를 위해 선관위 선거 시스템에 대한 공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네 번째 질문이에요. 평판이 안 좋을 수밖에 없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은 완전히 엉터리거든요. 예를 들면은 네. 최경영 기자님 같으면 이런 질문 여론조사 하는데 이런 질문 나오면 전화를 계속 받겠습니까? 끊어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조사를 하면 네. 윤석열이 40%가 나오고 이 조사에서 차기 대권 주자 1등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예요? 김문수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조사에서 40%가 나왔다. 근데 이게 기사 제목으로 윤석열 40% 이렇게 나오면 또 지지층이 국민의힘 그러네. 지지층은 아 이게 뭐가 되는가 보다. 그러네. 그 적극적으로 또 다른 여론조사에도 응답을 또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효과들이 지금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전에 한국 여론 평판 연구소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여론조사 한 거 보고 이거 말이 안 되는 숫자인데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제가 확인해 봤던 적도 있었거든요. SBS 여론조사 전문 기자가 뭐 나와가지고 만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그렇더라고요. 나왔는데 네. 네. 보니까 뭐 대표이사는 그렇게 돼 있대.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사실 의심스러운 곳이었는데요. 음. 그러니까 역시 이 지금 탄핵 국면에서 이런 여론조사를 발표했다고 하는 건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정치적 의도만 있는지 아니면 경제적 의도도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보통 이제 이 업체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벗어난 과학적이지 않은 뭐 전혀 말도 안 되는 아까 설문 같은 경우는 저런 거는 쓰레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같은 설문을 했다는 거는 저거는 돈을 왕창 많이 받았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저거는. 그러니까 우리 여론사가 네. 우리 명태균한테도 속았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명태균이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일종의 여론 조작을 시도했던 거 아닙니까? 그 수혜자가 윤석열 대통령이었던 거고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보고 안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비공개 여론조사 보고 4차례나 받았다고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믿어서는 안 되는 건데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여론조사가 어떻게
특히 이런 지지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는 일관성 있게 조사한 그 추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게 필요한 건데 그렇죠. 단발성으로 툭 튀어나가지고 한번 뚝 발표하고 쑥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의도가 있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또 그거를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명태균이가 조사한 여론조사 보수 언론에서 그냥 종편 같은 데서 다 받아줬단 말이에요. 그럼 받아주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기자들이 봤을 때도 그 당시에 이거 뭐지? 뭐 하는 곳이지? 이렇게 의심스러운 상황이고 저도 예전에 의심해가지고 심지어 종편에 나가서 이건 말도 안 되는 곳인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론 평판연구소라고 하는 곳이 조사를 제대로 계속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면 의심해보고 보도할 때 철저하게 확인하고 보도하든가 아니면 보도하지 말아야 맞는 거지. 근데 이게 이제 그대로 받아서 잡아. 아시아 투데이가 아마 한 거죠. 아시아 투데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아시아 이게 투데이가 의뢰한 겁니다. 이게 서로 짜고 치는 거죠. 아시아 그러니까 투데이가 아시아 지금 투데이라는 회사가 있군요. 네, 네. 여기서 이제 아마 의뢰했을 건데 명태균도 예, 그러니까 머니투데이랑 해가지고 했던 거 아니야? 이쪽에 있는 돈안 기자가 들이고. 뭐라 그러냐면 절망적이래요. 이 아시아 투데이라는 데가 네. 완전히 그냥 윤석열을 어떤 지지하려고 옹호하는 그고 이제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민주당 47.1, 국민의힘 26.8이 나왔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전화 면접으로 한 거고 ARS를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ARS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만 질문 문항이 이상하면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기 때문에 ARS로는 정확한 여론을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전화 면접을 하는데 여기서 47.1대 민주당이 국민의힘 26.8%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은 계속 지금 조기재선 국면으로 가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전광훈과 유사한 말을 한다는 건 그 이전에도 알겠습니다만 김재원 같은 사람이 전광훈에게 감사의 인사를 할 때에는 자기가 도움을 받지 않고서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없는 건데 네. 이후에 전당대회가 벌어진다면 그 전당대회에서 자기를 지지할 수 있는 사람의 가장 강력한 파이와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누구냐? 제가 볼 때 전광훈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 집단들이. 그렇다면 전광훈이 하는 얘기들을 계속 같이 얘기해 주거나 그들 집회에 가서 참석하거나 그들이 전광훈이 말하는 행동을 따라해 주는 것 자체가 자기한테는 지금 계속 저축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국민의힘은 극우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고 또 이 집단들을 옹호하기 위해서 일부 언론사와 여론조사 기관들이 또 이런 방식의 여론 결과가 나오도록 얘기하는 이런 악순환, 우리가 저희가 볼 때는 악순환, 자기들 볼 때는 선순환이겠죠. 이런 구조를 만들어서 지지층들을 결집하려고 하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